안녕하세요. 10월 19일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온라인으로 볼 때보다 오프라인으로 볼 시간이 더 많아졌네요. 함께 이제 온라인 동안 4단원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온라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단원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죠? 한번 생각나는 단어들을 말해볼게요. 창자, 입, 식도, 네 맞아요. 그런 걸 배웠죠.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두 개만 해볼게요. 1번,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소화기관이었어요. 그렇다면 소화기관을 우리가 먹어서 똥이 되는 그 순서대로 말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몰라서 사진 가져왔어요. 이거 보면서 같이 대답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이 입, 그 다음이 식도, 식도에서 꿀렁꿀렁 내려가서 위에 들어갔다가 작은 창자, 네, 돼지로 치면은 곱창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큰 창자, 대창이겠죠. 그래서 막창은 없고 다음으로 항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한 이 순서 있죠. 이거를 실험관찰책 41쪽 생각해 볼까요에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시 멈춰두고 적고 선생님은 마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답도 맞춰봐야죠. 1번입니다. 소화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각 기관이 하는 일을 조사해 써봅시다.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소화 순서대로 가볼게요. 먼저 입이 하는 일이 음식물을 이로 부순다. 침으로 물러지게 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건 정확하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또는 과학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도는 음식물이 위로, 올라간다 할 때 위 아닌 거 알죠? 위장 얘기하는 거죠. 음식물이 위로 이동하는 통로. 그래서 소화를 돕는 액이 나와 음식물을 섞고 더 잘게 쪼갠다. 작은 창자, 음식물을 잘게 분해한다. 영양소를 흡수한다. 큰 창자, 음식물 찌꺼기의 수분을 흡수한다. 그 결과 이제 똥이 나오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이게 똥이죠. 배출까지 했으면 지난 시간 아주 훌륭하게 해준 거고요. 이제 이번 시간 배울 내용 함께 볼게요. 이번 시간은 숨을 쉴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과학책 84쪽, 실험관찰책 42쪽 펴주세요. 과학책 84쪽, 실험관찰책 42쪽 펴주세요. 자, 숨을 쉴 때잖아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사람은 숨을 몇 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숨을 몇 초나 참을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 자, 5초 뒤에 시작한다. 자, 숨 그때까지 하세요. 자, 5, 4, 3, 2, 1, 시작! 선생님은 대충 몇 초까지 가능한지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쯤 지났다 싶으면 선생님 끌게요. 그때까지 어디 한번 참아보세요. 자, 이제 슬슬 힘들 텐데. 자, 마지막 10초. 오케이. 자, 몇 초 정도 참았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대충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참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우선은 내가 질문한 건 니들이 몇 초까지 아니고 사람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선생님이 세계 최고 기록자를 데려와 봤어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참았냐? 얼마나 참았을 것 같아요? 무려
23분 1초나 참았대요. 고란 골락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현재 세계 기록 기네스북에 올라간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성인 남자는 50초에서 90초, 여자는 30초에서 50초 정도 참을 수 있대요. 내가 좀 독한 편이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한 1분 정도밖에 못 참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지, 봐봐요.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거든요. 어떤 신체 기관 때문에. 이게 뭘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결국 숨을 쉬는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을 무슨 기관이라고 부를까요? 네, 좋아요. 두 글자로 해볼게요. 땡땡 기관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이 기관을 호흡 기관이라고 불러요. 자, 호흡 기관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총 4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는 뭘로 들이마시죠? 네, 물론 입으로 들이마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코로 들이마셔요. 자,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건 좀 처음 들어볼 수 있어. 기관이라는 걸 지나가요. 여기 이 기관 할 때 기가 기체, 액체, 고체, 기체 할 때 그 기체 있죠. 그 기체의 기예요. 공기가 지나다니는 관이라고 해서 기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은 기관지라고 하는데, 자, 이 지가 뭐냐? 나뭇가지 알죠? 보면 그림 잘 봐보면 이 끝에가 약간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의 끝에 달려있는 나뭇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게 남자랑 여자랑 크기가 달라가지고 숨을 참는 것도 좀 달라지는 거라 건데,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폐입니다. 선생님 돼지어파가 제일 맛있더라. 자, 이 폐, 허파 이 부분 가지고 이 4가지를 가지고 호흡기관이 작동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빨리 해봅시다. 실험관찰책 부록 있죠? 그 뒤에 우리 막 인체 모양 만들던 거 있잖아. 그 뒤에 보면은 인체기관 그림이라고 써있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다 떼지 말고 호흡기관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그것만 떼다가 이 호흡기관 붙임딱지를 여러분들 인체 모형에 붙여주면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 과학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을 보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잠시 영상 멈춰두고 붙이고 선생님은 우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호흡기관의 순서를 짚어봅시다. 자, 근데 호흡기관의 순서는 소화기관과 다르게 2종류로 나뉘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와 숨을 내쉴 때. 우리가 막 똥이 음식이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숨은 들이마실 때가 있고 내쉴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숨을 들이마실 때 처음이 뭐라고요? 코, 그 다음이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되고, 숨을 내쉴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 반대겠죠. 자, 그러면 폐, 기관지, 기관, 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호흡기관 친구들이 하는 일을 알아볼 건데, 영상을 보면서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실험관찰 42쪽 1번에 각 기관이 하는 일을 적어볼 거예요. 중간에 영상이 잠깐 멈추는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실험 부분은 빼서 잠깐 멈추고 넘어가는 거니까 뭐 렉 걸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면 되겠어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혁 학생, 혹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방문을 꼭꼭 닫고 공부하는데 어느새 졸음이 쏟아져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혁 학생은 혹시 숨을 참아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참다가 결국은 숨을 들이마시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활동을 호흡이라고 하고, 호흡에 관여하는 코, 기관, 기관지, 폐 등을
호흡기관이라고 합니다. 코 말고도 호흡에 관여하는 기관이 많이 있네요. 네, 그래요. 호흡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코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입니다. 기관은 굵은 관 모양으로 공기의 이동 통로입니다. 기관지는 기관과 폐 사이를 이어주는 나뭇가지처럼 생긴 관으로 공기의 이동 통로입니다. 폐는 좌우 한 쌍이고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으며 몸 밖에서 들어온 산소를 혈액으로 전달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숨을 내쉴 때 우리 몸 이게 내가 말한 거예요. 내에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 들이마시면 몸속으로 공기가 들어와 가슴 둘레가 커지고 숨을 내쉬면 몸속에 있던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슴 둘레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를 들숨이라 하고 내쉴 때를 날숨이라 합니다. 들숨과 날숨의 기체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들숨과 날숨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들숨이 날숨보다 산소의 비율이 더 높고 날숨이 들숨보다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더 높아요. 네, 그래요. 들숨과 날숨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공기 중에는 산소량이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공기를 들이쉬는 들숨에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것이죠. 하지만 숨을 내쉴 때는 몸속의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날숨의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호흡에 대해 알고 나니까 방문을 꼭꼭 닫고 공부할 때 졸음이 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방 안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여 피로가 오거나 졸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를 환기하여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숨을 쉴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잘 봤죠? 이제 뭐 영상을 멈춰두고 하건 어쩌건 1번을 채워주시고요. 선생님이랑은 더 생각해볼까요? 같이 볼게요. 자, 기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까 기관지가 뭐였죠? 그 기관에 있는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친구라고 했죠. 자, 이게 왜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을까요? 힌트를 주자면 기관지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좋아요. 자, 과학책 85쪽에 써있는 기관지의 설명 같이 읽어볼게요. 찾았어요? 시작! 기관과 폐 사이를 이어주는 관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럼 질문. 폐에다가 공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기관지가. 그러면 이게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로 가는 게 더 공기가 전달이 잘 되겠죠. 그래서 기관지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글처럼 바꿔놓으면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폐에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코로 들이마신 공기를 폐에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까지 써주면 자, 이제 실험관찰책 42쪽이 완성이 된 거겠죠. 이걸 마저 해서 끝내면 숙제까지 다 된 거고,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지난번에 잘못 썼더라. 자, 다음 시간에 이거 하는 거예요.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 그러니까 피 이런 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